그는 마법의 세계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마법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던전의 모든 몬스터를 그의 검으로 처치하면서 가장 강한 마법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윌이라는 남자부터 시작된다. 마법이 마치 성배와 같은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맙소사, 그는 마법 재능이 없어서 고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화려한 학원 중 한 곳에 등록시킨다. 하지만 문제는 마법이 전혀 없는 남자가 이런 대학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는 검술을 완벽하게 다듬기로 결심하고 고레벨 던전으로 향한다. 자주 거대한 괴물들과 마법을 쏘아대며 맞서 싸운다. 그는 이를 피하고 그의 놀라운 속도와 검술로 괴물을 압도적으로 제압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배기로 그것을 반으로 자른다. 그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 하지만 그가 그 던전에서 살아나가려면 더 많은 그런 생물을 상대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하지만 그건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여러 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지. 다음날 아침, 그는 피곤한 몸을 끌고 수업에 간다. 그곳에서는 알키미의 기본을 가르치고 화약을 만드는 법, 그리고 폭발물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황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수 에드워드가 있다. 에드워드는 윌이 뒷자리에서 졸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윌은 모르고 계속 코를 곤다. 그러다 에드워드가 그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 윌은 놀라서 펄쩍 뛴다. 에드워드는 윌을 앞으로 불러내고 그들이 방금 배운 것을 보여달라고 말한다. 윌은 도망칠 길이 없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 나서서 시연을 해야 해. 에드워드는 그에게 정말 쉽다고 말하며 해야 할 것은 불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윌은 손이 떨리며 지팡이를 꺼내고 불꽃을 위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의 지팡이에서는 한 점 불꽃도 나오지 않는다. 온 클래스가 그를 보며 마치 개그맨처럼 웃기 시작한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들을 재빨리 조용히 시킨다. 에드워드는 윌을 뒷가스타며 바라보며 이론 천재인 그가 어떻게 실전 마법에서 이렇게 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그리고 윌이 이 아카데미에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의아해 한다. 그러던 중 불타는 머리를 가진 신이라는 남자가 자신감 있게 지팡이를 꺼내 책상의 물건을 겨냥한다. 그는 불꽃 마법을 펼쳐 모든 것을 태우고 황을 만들어낸다. 가난한 윌이 겁먹은 고양이처럼 불 뒤에 숨어 있는 동안 에드워드는 신에게 허락 없이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며 즉시 마법 주문으로 거대한 환기 결정체를 만들어낸다. 그는 마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교하며 마법사가 영웅이라고 주장한다. 이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마법을 정말 잘해야 하고 마법을 다룰 줄 모르는 바보들은 그냥 아카데미를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수업이 끝난 후 신과 그의 일행은 윌에게 다가가 그를 부끄럽게 하려 한다. 그들은 그가 약한 던전 몬스터밖에 못 상대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윌의 어린 시절 친구인 칼리가 보스처럼 나서서 신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와 그의 일행보다 훨씬 친절하다고 한다. 신은 조금 당황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친절과 노력은 마법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떠난다. 윌과 칼리는 함께 걸으며 그녀는 그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윌은 이런 괴롭힘에 익숙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름답다고 말한다. 몇 년 전 인간들은 어둠 속에 갇혀 악한 정령들이 세상 곳곳에 그림자를 들이우자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강력한 마법사 5명이 마야반더라는 이름으로 나서서 그 악한 정령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악한 정령들을 패퇴시키고 인간들을 해방시켜 진짜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법사들은 마야반더로 알려졌으며 이 칭호는 지금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들에게 전해집니다. 윌은 어린 시절 친구 울페리아와 함께 마야반더에 대한 이야기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을 했죠. 언젠가 자신들이 마야반더가 되겠다고. 울페리아는 뛰어난 재능으로 순식간에 성장하여 역사상 가장 젊은 마야반더가 되었고 신성한 타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윌은 평균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 꿈과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윌은 와그너 교수를 만나러 가는데 이 던전의 7층으로 혼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와그너 교수가 바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와그너는 언젠가는 그가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윌은 바닥에 주저앉아 미안하다며 사과하지만 그 일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바그너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고생한 보상으로 2 크레딧을 던져준다. 윌은 기뻐하기 시작하지만 바그너는 그에게 아직 반더 꿈을 붙잡고 있냐고 묻는다. 바그너는 만약 윌이 반더가 될 작은 기회라도 원한다면 상급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글쓰기, 마법, 전투에서 많은 크레딧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내 친구가 마법을 쓸 수 없다면 마법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많은 크레딧을 쌓아도 그는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윌은 어떻든 간에 시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바그너는 그가 먼저 졸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아는 한 윌은 이번 주 안에 4개의 크레딧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 소식에 윌은 충격을 받고 그 4개의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괴물을 사냥하기 시작한다. 바그너는 6층에 아직 쓰러지지 않은 바스커빌이라는 괴물에 대해 언급한다. 윌은 신나서 선생님을 껴안는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신이 그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자신이 던전으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그는 윌보다 먼저 그 괴물을 죽이고 학점 부족으로 그를 아카데미에서 쫓아내고 싶어 한다. 그날 저녁 윌은 그의 사이드킥 키키와 함께 동굴에 들어가며 그녀에게 괴물을 맡아 냄새를 맡아보라고 한다. 하지만 키키는 기분이 별로다. 왜냐하면 윌이 바스커빌과 싸웠을 때 그녀는 그 숨결에 그대로 태워졌기 때문이다. 그 한편에서 신과 그의 일행은 6번째 층에 들어서며 윌보다 먼저 그 짐승을 찾기로 다짐한다. 그래서 그는 쫓겨난다. 분홍색 페미니스트 머리를 한 그의 부하 중 하나가 3명의 마법사가 들어가는 게 좋은 생각인지 묻는다. 하지만 신은 그를 노려보며 자신이 반에서 가장 뛰어난 마법사 중 1명이라고 주장하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인종차별적인 화가 난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품고 그의 일행에게 괴물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스캔 마법을 사용하라고 지시한다. 갑자기 이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서 가시머리 남자를 세게 가격하자 그가 벽에 붙어있는 팬케이크가 되어버린다. 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고 페미니스트는 순수한 공포에 질려 비명 지르기 시작한다. 윌은 비명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서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간다. 누군가 다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그는 모퉁이를 돌아 신이 바닥에 누워 괴물에게 불을 쏘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이 괴물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윌은 그것이 악의 센티넬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10 크레딧 점수의 가치가 있는 굉장히 강한 괴물이다. 그는 이 괴물이 이 던전 레벨에 왜 있는지 궁금해한다. 신의 마법이 이 괴물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은 그 불꽃 공격을 가볍게 무시하고 겁에 질린 소년을 향해 계속 다가온다. 윌은 그를 도와줄까 고민하지만 이 자식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조롱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린다. 그게 그를 시선을 피하고 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엘페리아에 대해 생각하면 다르다. 그녀는 항상 그가 자신이 아는 사람 중 가장 친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선물을 주려고 안경을 사왔다. 그런 기억은 그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는 괴물이 마지막으로 교만한 놈을 처리하려고 무기를 들어올릴 때 안경을 쓴다. 윌은 괴물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그를 밀쳐내며 신의 뒤통수를 구해낸다. 한편 학교에서는 에드워드가 바그너의 방으로 들어와 그에게 제자를 즉시 감옥으로 보내야 라고 요구한다. 신과 그의 부하들이 허락 없이 6층으로 들어간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바그너는 상황을 파악하지만 윌도 같은 층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에드워드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윌은 계속해서 괴물과 맞서 싸우며 공격을 막아내고 기술적으로 피해가며 한 손가락을 잘라낸다. 괴물이 화나서 방역하려고 하겠지만 윌은 공중을 날아다니며 그걸 피하고 있어. 결국 괴물이 윌에게 타격을 주지만 내 친구는 그의 검으로 막아내. 그는 뒤로 튕겨나가고 괴물이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지만 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가르며 지나가. 그는 괴물 주위를 뛰어다니며 그것의 등에 착지한 후 목을 찌르고 있어. 괴물이 휘청거리며 신은 윌의 실력을 보고 입이 딱 벌어져 있어. 한편 학원에서는 에드워드도 이 장면을 보고 정신을 잃고 있어. 바그너는 윌이 마법이 없어서 외톨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힘은 마법사로서는 초인적이야. 그 친구는 난쟁이처럼 굉장히 강하고 그의 두뇌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누군가를 한 번만 보고도 공격 패턴을 배울 수 있어. 그들은 미리 괴물의 팔을 아무렇지도 않게 베어내는 것을 지켜보며 그 후 땅에 있는 거대한 검으로 가볍게 걸어가. 윌은 그 괴물 같은 검을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집어들고 바그너는 에드워드에게 마법과 마법사로 가득한 세상에서 윌이 유일한 전사라고 말해. 괴물이 입에서 에너지빔을 쏘지만 윌은 거대한 검으로 그것을 막고 그 괴물을 무참히 베어 작은 조각으로 썰어버려 바닥에 라이플레스하게 떨어뜨린다. 윌은 신을 도와 일으켜 세우고 그 친구는 아직 충격에 빠져 있다. 에드워드는 정신이 아찔하고 마법이 없는 사람이 마법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바그너에게 소리치며 화가 나서 방을 나가버린다. 바그너는 에드워드가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윌의 이야기가 전설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는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와스토리아는 지팡이와 검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5년 전 윌리는 마법이 없어서 그 학교에서 궁극적인 농담거리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불쌍한 모습을 등록하게 한 유일한 이유는 그가 엘페리아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마야반더가 되자 학교는 더 이상 그에게 친절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윌리는 모든 그늘을 견뎌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바그너는 윌리와 함께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고 그녀는 윌리가 이 학교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심이 많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검을 주고 시험을 치르게 하자 윌리는 단 한순간에 하메스 그녀의 모든 화염 주문을 완전히 반격해버린다. 그녀는 놀라워하며 윌리가 학교에 남아도 된다고 말한다. 와그나와 오도로이테르. 彼は彼女を説得するのがこんなに簡単だ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んだ。ウィリーには魔法の力はないけど、学上はウィリーのような人がいるのは楽しいと思うんだ。ウィリーが学上にもし強くなれれば、エルフェリアと一緒に行動できるか聞くと、彼女ははっきりと言った。君はひたすら努力し、どんな挑戦にも投じてはいけないと。でもそれでも保証はないんだ。それでもウィリーが茶をねまやっていると、学上は彼が何ができるか見るのが楽しみだと一言添えた。今では、ウィリハ・ワグナーのクラスでみんなに魔法のタワーについて教えてるところだ。そのタワーを登ることで、上級研究所に進むことができ、最上階に到達することでマヤ・トゥッター・バンダラになることができる。今のところ、マヤ・ジボック・バンダラになる方法は2つしかない。新しい驚くべき魔法を生み出すか、この学校で何千以上のクレジットを集めるかだ。でも正直に言うと新しい魔法を作り出すのはめったにないん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점을 따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건 보충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낙제 직전입니다. 특히 윌리요. 수업이 끝나면 칼리는 윌리와 함께하고 그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와그너의 보충 수업은 정말로 엄격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윌리는 와그너가 그렇게 놀지 않는다고 동의하지만 솔직히 그는 와그너가 보충 수업을 신경 써 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요. 모퉁이를 돌자 그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엿듣게 되며 신의 친구들이 그가 악의 센티넬을 물리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심하지 않지만 소문에 의하면 화성이 깨어났을 때 본 것은 패배한 악의 센티넬 옆에 우뚝 서 있는 신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른 신이 그걸 완전히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신이 그 강력한 악의 센티넬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깊은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괴물을 무너뜨린 것은 윌리였으니까요. 신이 윌리가 지나가는 걸 보고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는 윌리에게 걸어가서 다시 싸움을 시작하려고 주먹을 휘두른다. 하지만 이제 신은 윌리를 약한 존재로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윌리가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신은 윌리의 재킷을 놓고 아무 말 없이 떠난다. 신이 떠나자 칼리는 윌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에드워드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헤드미스트리스 콜드론의 사무실에 쳐들어가 윌리를 즉시 퇴학시키라고 요구한다. 콜드론은 왜 에드워드가 갑자기 윌리를 퇴학시키고 싶어 하는지 묻는다. 그는 이미 아카데미에서 6년째 마지막 해에 있으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쫓아낼 수는 없다. 에드워드는 윌리가 전사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마법이 없는 사람이 마법사들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칼드론은 윌리의 기록을 확인하고 그의 성적이 천지 차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글쓰기는 완벽하고 마법 보고서도 매우 통찰력이 깊어 마법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는 완벽한 학생의 정의 그 자체다. 윌리가 맞아 반더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칼드론은 그가 선택하는 어떤 전문 분야에서도 뛰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학원의 의무는 운명의 날을 위해 똑똑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윌리가 맞아 반더가 되려는 야망의 문제라고 말하며 칼드론도 그와 같은 생각에 동감하여 계획을 세운다. 칼드론은 에드워드에게 윌리를 직접 시험해보라고 제안하며 윌리가 에드워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원하는 대로 윌리를 내쫓아도 좋다고 말한다. 에드워드는 칼드론에게 윌리의 운명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 그의 최고적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확실한지 묻고 칼드론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오히려 그녀는 어둠의 뱀 마법사 본인이 윌리를 시험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윌리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면서 카울리에게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기꺼이 도와주며 그가 마법 능력이 없어서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괜찮아 해. 그러다가 그녀는 윌리의 사물함에서 그의 검을 보고 아직도 그걸 연습하고 있는지 물어봐. 윌리는 그렇다고 답하지만 학교에 있는 동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했고 기숙사의 룸메이트도 위험한 건 하지 못하게 해. 나중에 그는 콜드론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윌리는 이미 이걸 잘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콜리는 그가 이미 글쓰기에서 잘하고 있다고 진정하라고 해. 하지만 윌리는 한 학점도 떨어질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해. 게다가 그는 다른 인종의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을 즐기는데 특히 난쟁이들과 공감할 수 있어서 그래. 그들은 강력한 마법사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힘든 도전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 그때 콜리는 윌리의 머리에서 흰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그가 너무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 그녀는 그걸 뽑아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윌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해.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그것을 하고 싶어 해. 그들이 플러팅하고 있을 때 에드워드는 윌리의 뒤에서 몰래 다가가 그에게 혼자서 주문놀이에서 만나자고 말해. 왜냐하면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거든. 조금 후 윌리는 주문홀에 도착하고 에드워드는 그에게 특별 보충 수업을 연결해준다고 깜짝 발표해. 그러니 고마워해야 해. 윌리는 에드워드가 보충 수업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그건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 그 친구는 윌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니까 윌리에게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경고 사격을 해. 에드워드는 윌리가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공격을 성공시키면 5개의 마법 작업 학점을 줄 거라고 말해. 하지만 실패하면 즉시 퇴학당할 거야. 에드워드는 또한 윌리가 이 테스트를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니까 윌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해. 한편 칼드론은 바그너를 사무실로 호출하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대해 사과하지만 에드워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바그너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녀는 에드워드가 윌리에게 시험을 주는 걸 보여주는 마법을 걸고 와그너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개입하지 말라고 금지시킵니다. 그녀는 와그너가 윌리를 감시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에드워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와그너는 에드워드가 이 사람처럼 특히 무서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마야반더가 되려고 했으니까요. 그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한 명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윌리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윌리는 에드워드의 마법을 피하고 있었지만 에드워드는 약한 검은 마법만 사용했기 때문에 윌리는 에드워드가 보여주는 광기 어린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윌리는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드워드 뒤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하지만 에드워드는 쉴드 마법으로 쉽게 막아냅니다.
그 쉴드는 무기를 들지 않고서는 윌리가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에드워드는 윌리가 발차기로 마법 방어막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호흡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에드워드는 윌리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윌리는 이길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는 지금 윌리에게 너무 강력합니다. 에드워드는 윌리에게 공격용 불마법과 방어용 약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두 가지 마법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공격 마법만으로도 그 분야의 대가가 되면 1000개의 마법을 배운 사람보다 더 빛날 수 있어. 그와 동시에 에드워드는 자신의 화염 마법을 시전하고 윌리는 그걸 맞으면 큰일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해. 하지만 에드워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쏘아 맞추는 데 성공해. 에드워드가 이걸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의 미소는 마치 윌리의 비명으로 교향곡을 지휘하는 듯해. 결국 윌리는 땅에 쓰러지며 이렇게는 에드워드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아. 하지만 만약 그의 검이 있었다면 최소한 에드워드에게 맞설 수 있었을 거야. 주문홀 밖에서 콜리는 자신의 물건을 사물함에 넣고 있었고 에드워드가 윌리에게 혼자 보충 수업에 오라고 한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닐 거라고 걱정하고 있어. 갑자기 키키가 윌리의 피로 덮인 채로 달려오고 필사적으로 그의 사물함에서 검을 찾으려고 해. 그래서 콜리는 윌리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그의 사물함을 열어 검을 가져가서 그를 도와주기로 해. 윌리가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에드워드는 그에게 다가가서 윌리가 여기서 에드워드를 이기지 못하면 마야 반데르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마법은 항상 최고를 지배했으며 드워프들이 마법사와 전쟁을 벌였을 때에도 마법사는 1만 명의 드워프 군대를 상대로 단 한 명으로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 검은 마법봉과 비교할 수 없지만 확률이 불리해도 윌리는 여전히 마야 반데르가 되고 싶어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에드워드는 왜 윌리가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윌리가 어떤 고귀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지 물어본다. 그러자 윌리는 알페리아 옆에 있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것이 멍청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에드워드에게는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윌리는 알페리아에게 약속했고 해질녘에 함께 보기를 원한다. 그 순간 콜리가 주문당에 나타나 윌리의 검을 던져주고 이제 무장한 윌리는 에드워드의 불주문을 막을 수 있다. 에드워드는 윌리가 자신의 주문을 뚫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그것은 윌리의 검이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윌리가 마법사와 맞먹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 윌리는 에드워드의 불꽃에 겁을 먹었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이미 이 싸움에서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윌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에드워드와 맞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에드워드에게 돌진하여 모든 공격을 피하고 이제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서 에드워드의 장벽을 뚫고 볼에 긁힌 상처를 남긴다. 에드워드는 윌리가 정말로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5개의 크레딧을 주고 걸어간다. 윌리는 지쳐서 바닥에 쓰러져 있고 콜리는 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달려오지만 그는 바로 기절한다. 칼스는 윌리의 수행을 칭찬했고 분석기 와그너는 그의 전략, 즉 공격으로 접근해 근거리에서 공격하는 것이 정말 뛰어났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검격이 에드워드의 방패를 뚫을 만큼 강력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윌리는 마침내 마기반더가 될 자질이 있을지도 모른다. 윌리는 엘페리아가 탑으로 떠난 때를 회상하기 시작한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언젠가 그 탑을 오르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그녀와 함께할 방법을 찾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함께 일몰을 감상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그런 약속을 했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으며 항상 그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그녀가 떠난 후 윌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바그너 교수에게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장면에서는 윌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에서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도난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마주치고 내일 진화의 장소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격려를 받는다. 윌리는 계속 움직이다가 계단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지만 균형을 잘 잡고 신문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기술을 사용한다. 하나를 제외하고 그는 떨어진 신문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지만 울파리아가 12개의 새로운 마법 주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에게도 같은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다 그는 울파리아가 아카데미에 주문을 했다는 것을 눈치챈다. 장면은 그의 기숙사 방으로 전환되며 그는 로스티에게 마법 아이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묻는다. 로스티는 그가 왜 그렇게 급한지 궁금해한다. 윌리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는 울파리아가 주문을 했고 그는 수업을 건너뛰고 미로로 들어가서 프로스트 워커들로부터 얼음 코어를 모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많은 마법 촉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들이 모은 만큼 보수를 받게 된다고 한다. 그는 로스티에게 그 마법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4층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 로스티는 밀리의 눈에서 흥분을 보고 거절할 수 없다. 그는 밀리에게 마법 아이템을 건네주며 지난번 이후로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언급한다. 윌리는 그에게 감사하고 떠나기 전에 로스티가 아침 식사를 위해 빵 한 조각을 던져준다. 그 후 그는 마법사 여왕 메르세데스가 한때 모든 것이 던전에서 온다고 말하며 지식을 활용하여 이를 정복하라고 모두를 격려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윌리가 던전의 4층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는 학생들이 프로스트 워커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엿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울파리아의 명령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단 한 명령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에 감명을 받는다. 그는 신도 그 무리 속에서 프로스트 워커들에게 화염 마법을 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신은 이 하찮은 적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윌리가 센티넬과 맞섰을 때 얼마나 강했는지를 기억한다. 윌리는 신의 힘과 피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이곳에서 프로스트 워커를 잡을 수 없을 것임을 안다. 그래서 그는 던전 깊숙이 더 들어가고 한 여학생을 공격하는 괴물들을 발견한다. 그는 날아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들을 처치한다. 너무 빨라서 그 여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처리하지 못한다. 그녀는 마침내 윌리를 보고 자신이 본 것이 마법이 아니라 뛰어난 검술임을 깨닫는다. 윌리가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자 그녀는 긴장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는 자기소개를 한다. 그 소녀는 자신을 아이리스 처칠이라고 소개하며 4학년 학생이라고 한다. 그 후 장면은 바그너 교수님이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엘페리아의 명령으로 수업을 빼먹는 학생들이 보인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 세계에서 새로운 마법을 창조하는 것은 엄청난 업적이며 그 창조자는 어떤 조건 없이 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마법이 종종 그 창조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며 고대 마법사 다르비칸스의 이름을 딴 마법 다크스 다르비칸스의 예를 든다. 그는 학생들에게 만약 그들이 새로운 마법을 창조할 수 있다면 역사에 그들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그것이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즈는 엘페리아가 12개의 새로운 주문을 창조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말한다. 교수는 그것이 전례 없는 업적이며 다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며 엘페리아가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법사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전반적인 수업 시간에 모두가 이 일이 얼음 마법이 이제 최고라는 뜻인지 궁금해하고 그들은 얼음 파벌에 합류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칼리는 윌리의 어린 시절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전체 학원이 그녀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로즈는 엘페리아에 대한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윌리가 칼리에게 빼앗길까봐 걱정돼서 그런 말을 듣고 칼리는 화가 나 있고 교수님은 그들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꾸짖음을 줍니다. 칼리는 윌리가 오늘 감옥에 간 것이 엘페리아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감옥에서는 아이리스가 윌리가 마법 실력이 없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윌리는 그것에 약간 상처받았고 아이리스가 4학년생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마법 재능 부족이 그녀에게 신경 쓰이는지 생각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구하며 그를 구한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그만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윌리는 그녀의 편안한 태도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녀 역시 엘페리아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이리스는 그것을 확인하고 마야 반더를 도와 하늘을 유지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윌리는 아이리스가 한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정한 하늘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들이 지금 보는 하늘은 강력한 마법으로 마야 반더가 세운 거대한 장벽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만약 장벽이 무너지면 어둠이 세상을 삼키고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탑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마야 반더를 존경하기 때문에 하늘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이리스는 실제로 엘페리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던전에서 혼자 있었을 때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괴물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윌리는 그녀가 괴물들에게 둘러싸이는 습관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이리스는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암담한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답합니다. 엘페리아가 순식간에 모든 몬스터를 얼려버리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다음에는 조심하라고 말해요. 이리스는 그 일을 떠올리며 흥분해서 그 이후에 긴 대화를 나눴다고 눈을 반짝이며 말해요. 그때 키키가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이리스가 계속 말하는 동안 윌리는 확인하러 가요. 그녀는 엘페리아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명의 프로스트 워커도 찾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이미 모두 처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탐색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윌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윌리는 이리스에게 프로스트 워커들이 추적 경로에 얼음 조각을 남긴다는 걸 알려줘요. 보통 그 조각은 0.5mm에서 1mm 크기예요. 하지만 내 친구는 그 2배 크기의 조각을 발견했어요. 그는 앞에 거대한 서리 걸음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녀의 탐색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아이리스는 윌리가 마법도 사용할 수 없는 주제에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윌리는 마법이 멋지긴 하지만 모든 게 아니라며 특히 던전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마법 부족을 경험과 지혜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고는 그의 마법 아이템을 준비한다. 그런데 갑자기 윌리가 서리 걸음자가 천장에 있는 걸 발견하고 그것이 그들을 공격하려 할 때 아이리스를 구해낸다. 알고 보니 이건 그냥 서리 걸음자가 아니라 서리 렉스다. 아이리스는 이 괴물들이 서리 걸음자의 고급 버전이라고 설명해준다. 괴물이 그들에게 포효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리스는 이 괴물이 크레딧의 가치가 있으며 그들이 있는 층의 보스라고 말해버린다. 이 괴물이 그들에게 빔을 던지기 시작해. 하지만 윌리는 아이리스를 곁에 두고 마치 보스처럼 회피하고 있어. 그런 다음 그는 아이리스를 내려놓고 서리 렉스와 정면으로 맞서려 해. 하지만 아이리스가 그를 막고 물리적 공격은 그 괴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해. 그녀는 이 괴물이 난쟁이 킬러로도 알려져 있으며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얼릴 수 있다고 알려줘. 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윌리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 왜냐하면 그는 이 괴물을 여러 번 이겼거든. 괴물이 또 한 번 빔 공격을 시도하지만 윌리는 그것도 회피해. 그는 괴물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이 짐승은 그를 찾지 못하자 사방으로 공격을 시작해. 그리고 우리는 아이리스와 키키가 그 괴물의 난폭한 휘두름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 한편 윌리의 마법 아이템이 괴물에 붙어 있고 그는 그것에 묶인 철사를 사용해 괴물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음 렉스가 불과 폭발에 약하다고 설명합니다. 괴물이 그의 엉덩이를 얼리려고 하지만 윌리는 철사에 불을 붙여 끝에 묶인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붐 괴물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윌리는 로스티의 마법 아이템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이리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는 진지해지며 이 눈의 재능에 대한 소문과 실제 상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윌리는 그들이 온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냥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리스는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 그에게 동의합니다. 그럼 장면은 이리스가 타워 안에 멜레디스 콜리지라는 방으로 우아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잘라집니다. 그녀는 걷는 동안 외모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서 우수한 마법사들을 알아보기 위해 잠입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5명 중 4명의 마야 반더가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해를 끼치고 있나 의심합니다. 하지만 카리오트라는 남자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만약 장벽이 깨졌다면 지금쯤 세상은 모두 구운빵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지오가 1000개의 군대가 저쪽에서 훔쳐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숫자도 힘도 충분하지 않아서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엘러놀은 운명의 날을 위해서 엘리트 마법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현실이 될 거라고요. 그들은 감시자에게 그녀가 영입할 만한 사람을 찾았는지 묻습니다. 이리스는 그녀가 찾아본 결과 재능이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입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탑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카리옷과 엘리너는 재능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하지만 지오는 이 상황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엘리너는 더 이상 약한 자들이 주위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오는 그녀와 카리오스에게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만약 그들이 강력한 전사라면 난쟁이도 탑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엘리너는 엘프와 난쟁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그리고 그녀는 지오 같은 남자가 어떻게 마아 반더로 성공했는지 궁금해한다. 카리옷이 그들의 말다툼을 중단시키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대마법 축제가 거의 다가오고 있으니 그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오가 동의하며 재능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탑의 정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못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재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의가 끝나서 지오가 나가고 다른 이들도 뒤따릅니다. 엘페리아가 마지막으로 남고 아이리스는 그녀에게 언급한 소년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엘페리아는 윌리가 수집한 마법의 핵을 들고 그를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시험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골렘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를 쓰러뜨리면 합격입니다. 그때 신과 칼리가 첫 번째로 나서고 둘 다 골렘을 아무렇지 않게 박살냅니다. 한편 윌리는 자신의 골렘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윌리는 골렘 뒤로 달려가서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가 주먹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그는 잠시 흔들리고 고렘이 그를 방으로 날려버린다. 학생들은 윌리의 고렘에 대한 실패에 만족하며 떠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방의 다른 쪽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고렘과 전혀 문제없이 대처하고 있다. 그들은 라하나와 위그날이며 둘 다 의심할 여지 없이 통과한다. 그때 또 다른 학생이 다가와 얼음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그는 지팡이를 휘둘러 고렘들의 얼음 조각을 날려 보내고 그들을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감싼다. 이 학생은 줄리어스이며 아카데미의 상위 3명 중 1명이다. 라하나는 위그날과 줄리어스에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게으르지 않았다고 칭찬한다. 줄리어스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때가 되면 새로 익힌 궁극적인 기술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한다. 그의 진정성을 상징하는 선물로 그는 그들에게 얼음 장미를 건넨다. 하지만 위그날과 라하나 모두 아무새타지 않은 것 같다. 위그날은 줄리어스와의 대결에 약간 흥분한 것 같다. 이 3명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유명인으로 각각 총 1000부와의 4000 크레딧 중 10턴여 퍼짓 크레딧 이상을 벌고 있다. 일부는 크레딧이 마법사의 힘 수준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윌리는 그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 그는 졸업하기에도 충분한 크레딧이 없다. 그리고 이건 그의 마지막 회의다. 윌리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앉아있을 때 줄리어스와 그의 일행이 다가와 그의 마법 능력 부족에 대해 험담하기 시작한다. 윌리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냥 옆으로 비켜선다. 그들이 떠나면서 그는 그들이 대마법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는 이미 그 시간이 왔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날 점심시간에 켈리가 윌리를 찾아와서 아마자 반더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기회는 마법 축제에서 주목받는 거라고 말한다. 그저 실기와 글쓰기만으로는 졸업하기 힘들다. 졸업에 필요한 7000천 크레딧 없이도 학생들이 스카우트 되는 사례가 있었다. 마법 축제는 이따금씩 열리는 대규모 행사다. 각종 이벤트와 투표가 가득하고 타워의 고위 마법사들이 신선한 재능을 찾으러 온다. 여기서 모든 마법 파벌들이 최고의 학생들을 영입하기 위해 겨루게 된다. 축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급 연구소에 입학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 파벌은 5가지다. 천둥 파벌, 엘프 파벌, 불 파벌, 얼음 파벌,
그리고 신비로운 노아. 이 모든 파벌들은 신비한 노아를 제외하고 각각의 마야 반더스에 의해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당신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확실한 승진입니다. 윌리는 이미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주목받기 위해서는 고위 마법사들을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마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맞지만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칼리는 관찰자들이 재능을 찾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윌리는 관찰자가 단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재능이 없는 자신이 축제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경에서 벗어나 준비 작업을 도와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칼리는 윌리가 올해 축제에 참석하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지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윌리는 여전히 그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거기 있으면 단순한 육체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2학년 때 축제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신체 공격을 사용해서 관객에게 야유를 받았어요. 그 부끄러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학교 곳곳에 학생들이 축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리는 윌리에게 고위 마법사 외에도 수도에서 많은 스카우트들이 올 것이라고 상기시켜요. 윌리가 마자 판더로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직업으로 스카우트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법 축제는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칼리는 윌리가 나서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어요. 하지만 윌리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참여할지 의심스럽다. 바로 그때 칼리가 수상한 것을 발견하고 한 개의 사물함으로 향한다. 윌리에게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다. 잘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장벽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윌리는 그것이 단순히 사물함을 잠그는 마법이 아닌지 확신해 달라고 묻는다. 하지만 칼리는 그 장벽이 소리를 차단하고 시야를 방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번거로울 수 있으니 대신 키키에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다. 키키가 장벽을 부수자 그들은 사물함 뒤에 있는 비밀 계단을 발견하고 지하 도박장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이 마법 축제에서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하고 있어. 칼리는 학생들이 타르시를 불법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는 게 엉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윌리가 신이 그들 맞은편에 서 있는 걸 알아차려. 신이 내기를 즐기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서 그곳에 있는 게 놀라워. 신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윌리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쳐. 하지만 칼리가 끼어들어 신에게 이유 없이 윌리와 싸우기 시작하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경고해. 신은 물러나. 그래서 윌리가 다시 신에게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봐. 그는 내기부리의 일원이 아니니까. 신은 윌리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그가 사람들로부터 내기를 받고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학교에서 4번째로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결코 화나지 않아. 물론 상위 3명의 학생들이 그의 학점보다 약간 더 많은 학점을 가질 수 있지만 신의 학점은 규현 최대 중반이에요. 그가 낮은 순위를 가진 유일한 이유는 한 번 장문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그는 잃어버린 학점을 만회하고 따라잡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법 실력은 라하나와 다른 친구들과 동등하므로 축제에서 이길 가능성은 그들 못지않아요. 그는 왜 윌리에게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 후 나머지 하루는 평소와 같이 흘러가요. 수업이 끝나자 윌리는 일어날 준비를 하지만 가기 전에 콜리가 그를 붙잡고 방과 후에 시간이 있는지 물어봐요. 같이 던전이라도 가고 싶다고요. 하지만 불행히도 윌리는 오늘 밤 일해야 해서 그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윌리는 마을 외곽에 있는 진아의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음식과 음료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도넌에게 가져다 줘요. 돈나는 윌리를 걱정하고 있어. 친구가 미친 듯한 일정을 주그링하고 있어. 윌리는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진아의 가게에서 일해. 힘든 삶이지만 윌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는 학교 장학금을 받지 못했으니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해. 돈나는 곧 큰 마법 축제가 열린다고 듣고 윌리가 참여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던져. 하지만 윌리는 그걸 거부해. 그는 또 한 번의 공개적인 수치심을 겪고 싶지 않아.
그때 주방에 지나가 윌리에게 일하러 돌아가라고 소리치고 로스티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언급해. 로스티도 오늘 밤 웨이터로 일하고 있어. 하지만 그는 블리를 돕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 밤은 진아의 직원 중 한 명이 빠져서 대혼란이야. 그 모든 추가 작업은 긴나가 곧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한 윌리한테 쌓이게 될 거야. 저녁 러시가 줄어들자 윌리와 로스티는 접시 닦기에 팔짱을 껴고 들어가 있다. 로스티는 윌리에게 요정들이 주는 급여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 정말 이곳에서 일하는 게 좋은지 물어본다. 윌리는 와그너에게 좀 더 급여가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와그너를 너무 많이 방해하고 싶진 않다. 况且他其实很喜欢在这里工作. 사람들이 진실되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래서 윌리는 그들을 존경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던 중 유리우스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온다. 분명히 놈의 목적이 여기서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레스토랑과 거기서 일하는 요정들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한다. 유리우스는 윌리를 발견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윌리 같은 패배자가 드워프 같은 야만인들과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비아냥댄다. 이 말에 돔나는 화가 난다. 하지만 다른 드워프들이 그를 제지한다. 마법사와의 충돌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리우스는 계속해서 돔난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위협한다. 그는 돔난과 다른 드워프들에게 인간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은 천신들의 세상이 파괴된 후 이곳으로 온 이주민들이라고 말한다. 유리우스에 따르면 인간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돔난 같은 드워프가 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권리가 없다. 돔난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다. 유리우스가 말한 드워프들이 피난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세상이 파괴된 후 이곳으로 왔다. 그러나 엘프들도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인간들은 여전히 드워프들을 쓰레기처럼 대한다. 그래서 도넌이 분노해서 줄리어스를 공격하게 된다면 도시의 모든 난장이들에게 큰 문제가 될 거야.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하지만 윌리는 이런 부당함을 참을 수 없어. 그는 오늘이 여기서의 마지막 근무가 될 거라고 결심해. 진아의 가게에서 일 다 끝냈으니 이제 진에게 어떤 반발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가 할 첫 번째 일, 줄리어스의 테이블로 가서 그가 난장들에 대해 한 헛소리를 되찾으라고 말하는 거야. 난장들은 열심히 일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줄리어스는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를 권리가 없어. 하지만 줄리어스는 난장들이나 그들의 고충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가 음식을 담은 접시를 윌리에게 차고 그의 두 하수인에게 일어나서 그를 괴롭히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들은 접시를 던지는 것이 폭행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윌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완전히 정당방위다. 윌리는 두 남자의 셔츠를 잡고 그들을 바닥에 강하게 소개시킨다. 줄리어스는 상황의 일부분을 목격하고 결국 그의 옷이 더러워진다. 이는 그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다. 그는 윌리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줄리어스가 지팡이를 꺼내들고 공격을 시작하자 상황이 얼어붙기 시작한다. 윌리는 줄리어스의 얼음 주문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검없이 좁은 공간에 갇힌 줄리어스는 결국 그를 얼음으로 코너에 몰아넣고 벽에 고정시킨다. 유리우스는 윌리를 얼려버릴 준비를 한다. 로스티는 긴장한 상태로 윌리를 구하러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유리우스는 윌리가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윌리의 눈에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유리우스는 상황을 바꾸기로 한다. 윌리를 지금 얼리는 대신 마법 축제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 유리우스는 윌리를 온 학교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어 한다. 윌리는 축제에서 유리우스와 맞서기로 동의한다. 그리고 유리우스는 도전장을 던진다. 만약 그가 이긴다면 윌리는 학교에서 영구히 제명된다. 하지만 윌리가 이기면 줄리어스에게 모든 난쟁이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를 원해. 드디어 대마법 축제의 날이 왔어.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져. 모두가 이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어. 불의 파벌 정찰병이 긴장하고 있어. 그의 팀에게 떠오르는 스타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 누가 맞아 반더가 될 자질을 가졌는지 모르는 법이니까. 첫 번째 큰 대결은 드래곤 레이스야. 그리고 칼리는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듯 무리의 선두를 달리고 있어.
하지만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만든 건 단순한 경주만은 아닙니다. 관중들은 그 행동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리크루터들도 있습니다. 탑에서와 그 너머에서도요. 모두 학교가 제공하는 최고의 인재를 얻기 위해 열망하고 있습니다. 칼리는 예상대로 기록적인 시간에 승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라운 어택입니다. 신이 그 행동에 참여하는 것 같군요. 그는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칼리가 개인적으로 그를 팀에 초대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찌질이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윌리. 하지만 신이 훈련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윌리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칼리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그녀는 신과 윌리 둘 다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윌리의 신용 점수가 너무 처참하게 낮아서 크라운 공격의 자격을 얻기 위해 신의 높은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윌리는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을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인 것에 사과한다. 하지만 신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가 왜 윌리를 도와야 하지? 윌리. 그리고 왜 윌리가 갑자기 크라운 어택 같은 고급 이벤트에 뛰어들려고 하는 걸까? 신이 윌리를 질책하는 동안 윌리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대신 윌리는 줄리어스를 주목하고 있으며 신의 불평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칼리가 개입한다. 줄리어스와 윌리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음을 설명한다. 그로 인해 윌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크라운 어택에 참가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것은 신의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다. 윌리가 그를 무시하다니 던전에서 그렇게 패배자로 느끼게 해놓고 다음 이벤트가 시작되려 할 때 해설자 마이크가 공동 해설자인 에드워드와 함께 자신을 소개한다. 마이크는 에드워드가 캠퍼스에서 가장 싫어하는 교수라는 사실 때문에 기쁘지 않다. 엄격하고 무섭고 정말로 위압적이다.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는 에드워드가 축제가 끝나기 전에 자신을 없앨지도 모른다고 반쯤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쇼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이크는 오늘의 주요 이벤트인 크라운 어택을 위해 관중을 열광시킨다. 그런 다음 마법이 경기장에 걸려서 장대한 전투 맵으로 변모한다. 화산 지역, 습지 지역, 황무지 지역, 초원 지역, 숲 지역이 있다. 다른 이벤트와 달리 크라운 어택은 팀 대결로 3명씩 편성된 팀들이 서로 경쟁한다. 모든 팀은 경기장의 바깥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중앙 경기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운다. 스타디움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왕관이 놓여 있고 이를 가장 먼저 차지한 팀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체 필드는 온갖 종류의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팀들은 스타디움으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팀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은 가장 치열한 배틀 로얄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이 행사가 팀이 함께 던전 레이드를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팀워크를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최고의 학생들이 맞붙는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에 불법 도박 조직이 있다면 물론 전혀 그런 건 없지만요. 윙너의 팀이 가장 높은 배당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한편 배팅 스펙트럼의 반대편에서는 윌리가 이끄는 팀이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팀입니다. 학생들은 윌리가 코린 공격 같은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밀리입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출발 위치로 향합니다. 와그너는 윌리가 진짜로 경쟁하겠다고 결심한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는 윌리를 말리려 하지만 윌리는 처음부터 마음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와그너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윌리는 와그너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학교에서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이 경기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윌리는 걸어가고 와그너는 더 이상 윌리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윌리에게 위험성을 경고했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일이 잘못되면 윌리는 자신에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리를 잡자 코린 공격 이벤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달려가고 유리우스의 팀은 전장에 설치된 트랩 중 일부에 먼저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이 접근할수록 큐브가 활성화되어 율리우스를 가로막는 골렘 군단을 형성합니다.
그 많은 골렘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많은 학생들에게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는 전속력으로 돌진하며 속도를 줄이는 기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마법을 사용할 수 없고 연습 때 단 한 명의 골렘도 까치너의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골렘 무리를 뚫으려 한다며 그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윌리는 계속해서 골렘들에게 달려갑니다. 공격하기 전에 그는 칼리에게 신호를 보내 마법 장갑을 만들어줍니다. 그 장갑을 이용해 윌리는 그의 길을 막는 모든 골렘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모든 관중들의 입이 벌어집니다. 윌리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바그너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마법 장갑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한 윌리는 검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칼리가 건틀릿을 만들었으니 기술적으로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 모든 예측과 불법 배팅의 ODDS를 무시하고 윌리가 처음으로 골렘 무리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 그리고 이제 그는 왕관을 향해 직진하고 있어. 윌리가 그를 구한 이후로 신은 그 순간에 시달리며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하고 있어. 그에게는 가장 큰 실패 중 하나였고 솔직히 그런 수치심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쥐어짜고 있어.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윌리는 마법 없이도 여전히 그를 압도하고 있어. 현재 왕관 공격에서 윌리와 그의 팀은 엄청난 리드를 잡았고 목표는 경기장에 도착해 왕관을 쟁취하는 거야. 다른 경쟁자들이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먼지를 먹게 될 거야. 윌리가 배드랜드 구역에 도착하고 도착하자마자 더 많은 큐브 함정이 작동해 그와 그의 팀에게 바위 총알을 발사해. 총알이 쏟아지는 동안 윌리는 심장에 뛰지도 않는다. 그는 갑옷을 내려찍어 바위 벽을 만들어 총알을 막는다. 그런 다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뛰어들며 다시 카리의 도움을 청한다. 그녀가 주문을 걸어 윌리를 위해 10여 개의 검을 소환하고 그는 이를 전문가처럼 다루어 적들을 파괴한다. 마이크는 팀 윌리가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고 불모지 지대를 통과했다고 선언하며 고무된다. 그들의 팀워크는 완벽하지만 솔직히 말해 션은 아직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윌리를 지지하지 않는 관중, 즉 윌리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는 그의 기술을 폄하하며 카리의 마법이 모든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녀의 마법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윌리의 기술로 인해 무기들이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스카우트들도 윌리의 광적인 함정 탐지 및 대응 능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으며 에드워드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역시 윌리의 노력에 존경을 표해야 한다. 윌리가 지하 감옥에서 보낸 모든 시간은 그의 움직임을 거의 완벽하게 단련시켰고 그의 반사신경은 그가 가장 작은 틈새까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다. 한편 다른 팀 중 하나는 윌리에 대한 증오에 너무 사로잡혀 꽃 덫에 빠져들어 생으로 먹히게 된다. 다른 팀들도 길을 따라 같은 덫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잔인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윌리와 그의 팀은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다. 토너먼트 이벤트는 경기장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가까이 있지도 않은 줄리어스조차 그 소음을 들을 수 있다. 궁금해진 그는 팀원들에게 이벤트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그들은 경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탐지 마법을 사용한다. 알고 보니 윌리는 막대한 차이를 두고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줄리어스의 팀은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줄리어스가 실제로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줄리어스는 그리 동요하지 않는 듯 보이며 윌리와 개인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다. 한편 윌리와 그의 팀은 경기장 이전의 마지막 지역인 마법의 숲에 도착했다. 윌리가 선두에 서서 마법 원형들을 동시에 트리거하고 곧장 자신이 연쇄적인 마법 빙의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윌리는 식은땀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완벽한 대응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만약 모든 주문들이 함께 발동한다면 그는 단순히 서로를 상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각 마법 원형 주변을 조각하며 변화를 가하고 결국 주문들이 서로를 겨누고 폭발하게 만듭니다. 마이크는 기뻐서 윌리가 숲의 함정들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에드워드에게 말을 거는데 에드워드가
그 어두운 마법 지뢰밭의 주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혀를 차며 윌리가 이렇게 쉽게 그의 함정을 피하다니 짜증이 난다는 표정입니다. 윌리가 엄청난 리드로 모멘텀을 쌓았지만 스타디움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팀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는 이미 몇몇 팀들을 제압했지만 그중 한 팀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윌리가 조지우스를 기습하기 위해 앞서 나아가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고지를 점령하러 가는 도중에 조지우스가 갑자기 생긴 빙수로 윌리를 공격합니다. 윌리는 괜찮지만 직격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조지우스가 그렇게 빨리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지우스가 혼자라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윌리는 이제 경계 상태에 놓입니다. 조지우스의 팀원들이 숨어 있다가 자신들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조지우스는 윌리를 향해 빙수 폭격을 시작합니다. 윌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일단 물러납니다. 그는 진지하게 나서서 조지우스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신이 더 뜨겁게 만들 시간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는 엄청나게 강력한 불꽃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칼리가 신이 윌리를 너무 오래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신이 그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신이 주문을 풀어헤치자 칼리는 급히 윌리 앞에 바위벽을 세워 그가 불길에 타지 않도록 한다. 폭발은 전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키며 윌리는 잠시 멍해 있다가 정신을 차린다. 그는 주변의 숲이 완전히 타버렸음을 깨닫는다. 신이 윌리에게 다가와 유리우스가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가볍게 말한다. 유리우스도 처리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칼리는 신이 그 주문을 윌리를 노리고 발사했다고 확신한다. 칼리는 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신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느낀다. 그는 칼리의 요청에 따라 윌리가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팀에 합류한 것이다. 이제 그는 그 호의를 한판 승부로 갚기를 원한다. 윌리는 신이 왜 갑자기 싸우고 싶어 하는지 바포되어 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지. 하지만 신은 설명할 기분이 아니어서 윌리에게 경고 사격을 날린다. 칼리는 그 상황을 말리려 한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기 전에 줄리어스는 그 불타는 폭발 이후에도 somehow 여전히 살아있고 얼음벽으로 그녀를 막는다. 칼리가 위험에 처하자 윌리는 그녀를 도우러 달려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신은 그가 원하는 싸움을 얻기 전까지는 어디로도 가게 하지 않는다. 그는 윌리에게 불덩이를 쏜다. 윌리는 그의 손에서 검이 날아가게 되자 신에게 이성을 찾으라고 말하며 나중에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신은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밀리에게 결투를 하기 위해 검을 지불하고 요구해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자 윌리는 그와 맞서기로 동의합니다. 수년 전 윌리와 신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했을 때 윌리는 당신이 볼 수 있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아이였어요. 그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등에 무가치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붙이는 사람들에게 시달렸어요. 신은 그런 광경을 참을 수 없어 자신의 방식대로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메모를 태우고 윌리를 자기 부하로 삼아 항상 외롭고 쓸모없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윌리는 멍한 표정으로 그저 무시하고 걸어갔습니다. 이는 신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그를 따라가 흔들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윌리는 눈이 빈 듯 빛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에게 손을 떼라고 말했고 신은 불전너징리하게 그 요구를 따랐습니다. 윌리가 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후에 떠나자 션의 감정은 증오로 바뀌었다. 이제 그는 분노를 언리시드하여 숲을 태우는 불 마법으로 윌리를 공격한다. 윌리는 나무 뒤로 숨고 피하며 도망친다. 하지만 션의 끈질긴 공격은 그를 추적하여 드러내게 만든다. 션은 불의 채찍으로 공격하고 윌리가 그것을 막으려 할 때 다른 채찍이 뒤에서 그의 다리를 붙잡는다. 그가 채찍을 잘라내고 스스로를 구하려 할 때 션은 그에게 또 다른 강력한 마법을 던진다. 윌리는 그것을 막아내지만 그의 검은 열기 때문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션은 그를 저주하며 비웃는다. 그냥 뛰어다니며 살아남으려는 건가? 아니면 방역할 생각이 있는 건가? 윌리는 여전히 팀원을 공격하고 싶지 않아 고집한다. 우리는 같은 팀이야. 지금 너와 싸울 시간이 없어. 나는 경쟁에 집중하고 있어.
쉔은 화를 내며 윌리에게 그를 죄로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공격을 계속하는데 윌리는 그가 던지는 모든 것을 피한다. 그는 자신의 팀원과 싸울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에드워드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이유와 상관없이 팀원 간의 넷파이팅이 이 경쟁에서 절대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ETS1 때문에 타워 스카우트들이 윌리와 쉔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상하게도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다. 스카우트들은 지금까지 쉔에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았지만 이번 사고를 목격한 후 그가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윌리의 룸메이트 로스티는 걱정으로 죽을 지경인데 갑자기 아이리스가 나타나 그 옆에 앉아도 되는지 묻는다. 그들은 이전에 만난 적이 있고 로스티는 아이리스가 윌리를 응원하기 시작하자 믿을 수가 없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이 그를 과대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녀는 그의 가장 큰 팬이 되었다. 전투의 반대편에서 칼리는 윌리와 션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으며 줄리우스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줄리우스는 그녀를 조롱하며 이른바 지구 공주가 정말로 방역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는다. 칼리는 그 별명을 매우 싫어하며 그만 부르라고 그에게 소리친다. 그는 얼음 공격을 시작하고 그녀는 돌벽으로 막아낸다. 하지만 그녀는 발 아래에 마법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함정에 걸렸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강력한 어둠의 마법이 그녀를 정통으로 가격하며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줄리우스가 모든 화면에 나타나 모든 팀과 동시에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유리우스는 심지어 윙날 팀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비밀 무기로 모든 사람을 짓밟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윙날은 유리우스가 너무 잘하는 마법으로 대답합니다. 그는 과거에 유리우스에게 준 빈 꽃입니다. 그 꽃이 유리우스를 분산시키자 그 아래에 마법원이 형성되고 갑자기 그는 회오리 바람에 삼켜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유리우스가 오직 클론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얼음과 마법석으로 만들어진 이 클론은 윙날의 공격으로 파괴됩니다. 모두 윙날의 연기에 감탄하지만 엘프 파벌의 리더 중 한 명인 필비스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윙날은 평범한 존재일 뿐 그들의 기준에 겨우 맞춥니다. 그녀는 파트너 레피아에게 자신들을 기지로 돌려보내라고 말하며 내향적인 성격으로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가 천천히 고통스러운 독처럼 느껴진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레피아는 거절하고 그들이 축제 전체를 지켜봐야 하며 엘프 마야 반더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한편 관객들은 소란스럽게 웅성거리며 누가 이길지 이제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윌리 팀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쉔의 방해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윌리의 동급생들은 쉔의 행동에 당황해하고 심지어 윌리 자신도 왜 빨간 머리가 자신에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던 시절을 떠올린다. 단순히 웃음을 위해 그의 일을 방해하던 때였다. 그 시절은 힘든 시간이었고 그 누구보다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무감각해진 그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쉔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쉔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알페리아에 도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날 윌리가 쉔을 무시했을 때 쉔은 좌절감에 화염구로 방역했다. 이제 그는 다시 여기서 윌리를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윌리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도망치기로 결심한다. 쉔은 물러서지 않고 고급 마법 주문을 외우며 그의 수호자인 브레메를 소환한다. 윌리는 그 광경에 놀라지 않지만 쉔이 메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을 때 더욱 충격을 받는다. 수호자는 보통 방어적이며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지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서가 아니다. 윌리는 재빨리 반응하여 그의 검을 플랫폼으로 사용해 공중으로 뛰어올라 메의 날개 중 하나를 베어낸다. 그는 검을 잡고 쉔에게 달려가며 이게 싸움을 끝낼 기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브레멘은 빠르게 날개를 재생하고 추격을 재개한다. 윌리는 매의 핵심을 파괴해야 그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수호자가 그에게 불을 쏘고 있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는 불꽃을 피하지만 쉔이 다른 방향에서 공격해온다. 윌리는 마법 장갑으로 막지만 밀려나고 명백히 지쳐있다. 하지만 쉔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에드워드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선에 예상치 못한 수행에 감탄하며 이런 기술로 수호자를 지휘하는 것은 평균 학생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의팀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파당의 스카우트들도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선은 이번 합성의 상위 세 학생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공연은 모든 이가 그 평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카우트 대장은 선의 한계를 돌파할 무언가가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즉시 플레임 마야 반더에게 이를 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장에서 윌리는 무릎을 꿇고 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닫습니다. 선은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부인가요? 선이 거대한 괴물과 싸웠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윌리는 이해하려 애쓰며 선에게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유가 없다고 묻습니다. 선은 분노하며 선과의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윌리가 수년간 겪어온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증오가 없다고 비난한다. 윌리는 자신이 분노하고 있으며 션을 증오한다고 인정하지만 지금은 줄리어스를 물리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줄리어스의 언급에 션은 분노에 휩싸여 항상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과 사람들에 집중하는 윌리를 저주한다. 그는 밀리에게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 순간 밀리는 드디어 이해하게 된다. 그는 션이 자신의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을 인정했으며 이제 간절히 다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윌리는 액션 안경을 쓰고 자세를 취하며 션의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기로 결심한다. 션은 윌리가 드디어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자신의 가장 강력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불의 매가 그를 지킨다. 윌리는 약한 공격으로는 션의 공격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션의 마법 타이밍을 면밀히 주시하며 방역의 완벽한 순간을 준비하기로 한다. 하지만 갑자기 션이 그의 수호자를 풀어 공격을 시작하며 전장을 밝히는 화염 구슬을 쏟아낸다. 윌리는 공격의 규모에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곧 화염 구슬의 경로에 집중한다. 순간의 속도로 그는 폭풍과 같은 공격을 가볍게 피해내고 불타오르는 불꽃 발새우의 중심에 정확한 배기를 가한 후 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선은 다시 한번 근접전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들의 공격이 충돌하기 직전에 돌벽이 갑자기 끼어들어 싸움을 중단시킵니다. 윌리는 벽에 부딪히고 선이 놀란 듯 비틀거리며 물러나자 칼리가 나타나 싸움을 멈추라고 외칩니다. 칼리는 줄리우스와 싸울 때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며 자신이 줄리우스를 때려 눕혔지만 그는 사라져버렸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선이 놀란 듯 뭐라고 중얼거리며 그녀의 차림새를 비난하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녀는 그런 그를 미워하는 남자라고 비난하며 그녀를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차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싸움이 시작된 것도 선의 잘못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밀리에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줄리우스와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일 처리를 맡겠다고 합니다. 선이 여전히 격앙되어 그녀가 싸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칼리는 그를 이기적으로 바보라고 반박합니다. 그 순간 윌리가 그녀의 어깨에 망토를 걸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워합니다. 윌리는 검을 집어 들고 떠나면서 선에게 언젠가 다시 만나서 결판을 내자고 말합니다. 한편 줄리우스와 그의 팀은 경기장에 가장 먼저 들어선다. 주최자는 그들을 무적의 챔피언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윌리가 광속으로 경기장에 나타나 줄리우스와 그의 팀 바로 뒤에 천둥 같은 소리로 착지하며 관중들을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윌리는 줄리우스와 눈을 맞추고 그에게 싸움을 도전하고 줄리우스는 이 대결을 기다려온 만큼 미소를 지으며 전투를 준비한다. 장면은 엘페리아가 탑 꼭대기 방에서 편안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사리사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러 급히 들어온다.
사리사는 엘페리아가 실제로 졸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머리를 한 대 쳐서 그녀를 깨우며 자신의 지위에 맞는 품위를 가지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엘페리아가 항상 탑의 바닥에서 낮잠을 자거나 공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다음 졸린 짜증을 내며 엘페리아는 사리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사리사는 그녀에게 종이 더미를 건네며 잠시 검토하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찰병들이 추천한 후보들로 사리사는 올해 좋은 선수가 많다고 만족스럽게 언급한다. 특히 줄리우스를 강조하며 그가 얼음 분패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현재 게임에서 멋진 활약을 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사리사는 그가 엘페리아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엘페리아는 줄리우스에 대한 정보가 정말 정확하다면 사리사의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장면은 다음으로 위일리가 줄리우스와 대결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마이크는 언제나 활기찬 방송인이며 위일리는 스쿼드 I의 3명의 멤버와 줄리우스를 상대하게 된다고 알린다. 줄리우스는 미소를 띠며 위일리가 시간 내에 나타난 것을 안도한다. 그는 걱정스럽게도 위일리가 지각해서 자동으로 이기는 상황이었을까봐 불안했다고 고백하며, 그런 경우 그는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덧붙인다. 위일리가 물러서지 않고 줄리우스에게 도와와와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할 때까지 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줄리우스는 비웃음을 지으며 위일리를 말만 잘하고 행동은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며 그는 단지 쥐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화려한 동작으로 줄리우스는 자신의 얼음 마법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경기장 전체를 빠르게 둘러싸는 두꺼운 안개를 만들어낸다. 위일리는 긴장된 상태로 안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법적 존재를 감지하려 애쓴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마법을 시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는지 의심해본다. 그리고 곧 그들이 그를 둘러싸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뒤에서 얼음 마법이 위일리를 강타하지만 위일리는 간신히 피한다. 그가 한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2번의 비슷한 얼음 공격을 간신히 피한다. 그들이 있는 위치를 이제 확인했다고 믿은 밀리는 줄리어스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가 움직이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또 다른 얼음 공격에 기습당한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밀리는 깜짝 놀라고 줄리어스는 자신과 그의 팀이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낸다. 윌리는 자신이 추적했던 것이 단순한 클론이라는 사실이 마치 벽에 부딪힌 듯 깨닫고 아레나 전체는 5개의 줄리어스가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에 충격에 빠진다. 윌리는 잠시 이것이 일종의 환상인지 궁금해하지만 곧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줄리어스는 사악한 웃음과 함께 그의 클론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폭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때 윌리에게 가장 가까운 클론이 폭발하고 윌리는 폭발의 최악의 피해를 막으려 하지만 결국 얼음 블록에 갇히게 된다. 에드워드조차도 4명의 동일한 줄리어스의 모습에 놀라며 사용되고 있는 마법이 무엇인지 깨닫고는 당황한다. 바그너는 그 마법이 엘페리아의 비밀 창조물 중 하나라고 밝히며 전설적인 연속 마법인 엘글라스 프로스트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바그너는 엘페리아의 천재성이 그녀가 만든 12개의 원래 마법에 있다고 덧붙이며 각각의 마법이 독창적인 걸작이며 줄리어스는 아르스바이스라는 이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윌리는 마법을 즉시 알아차린다. 그것은 생생한 조각상을 만드는 마법으로 시전자의 완벽한 복제품이다. 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줄리어스가 어떻게 엘페리아와 같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줄리어스는 웃으며 그의 말마다 알로간체가 흘러넘치고 모든 것이 그의 엄청난 재능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혼자서 마법을 마스터했다고 자랑하며 비록 그것이 시리즈의 첫 번째일지라도 이미 마야반더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한다. 그는 비웃으며 엘페리아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언젠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한다. 윌리는 이 모욕에 화가 치밀어 얼음에 갇힌 것을 부수고 줄리어스를 향해 돌진한다. 줄리어스와 그의 복제들은 얼음 바위를 쏟아내지만 윌리는 쉽게 그것들을 뚫고 나간다. 줄리어스가 마법을 계속 시전하면서 그는 자신의 복제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독립적으로 마법을 시전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줄리어스의 팀원들은 자신만만하게 윌리가 가만히 있으면 필연적으로 질 것이라고 말하며 줄리어스는 직접 공격을 멈추고 복제들을 앵커로 사용해 윌리를 마법 장벽 안에 가두기로 한다. 윌리는 장벽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필사적으로 베어내지만 장벽은 단단히 유지되어 그를 가두어 놓는다. 유리우스는 자신감에 차서 야생동물을 진노할 때 추적하는 것이 쉽다고 설명한 뒤 윌리를 향해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던지며 싸움을 끝내겠다고 선언한다. 아레나의 관중들은 이 힘의 퍼레이드에 경악하며 마이크는 유리우스가 자신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도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선포한다. 나웻 에드워드조차 감탄하며 모든 마법사들의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는 결국 유리우스가 10청정법 이상의 크레딧을 가진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유리우스는 지팡이를 집어 마이크처럼 사용하고 스카우트들에게 엘페리아의 주문을 혼자 익혔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담하게도 그는 엘페리아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여 학생들을 놀라게 한다. 그들은 그가 마야 반데르의 마법을 다룰 수 있다면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그 광경을 통과했고 그녀는 유리우스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윌리의 괴물 같은 힘과 민첩성을 교묘히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그의 영리함을 인정하지만 로스티는 그가 지금 지면이라면 우스꽝스러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듯 윌리는 얼음 덩어리를 깨뜨리고 유리우스는 말문이 막힌다. 윌리가 주필에게 빙결 마법에 대해 차수활하게 감사하며 그것이 그의 머리를 식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엘페리아에 대해선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주필은 그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짜증을 내며 이번에는 정말로 윌리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주필과 그의 복제 인간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지만 윌리는 기술적으로 피해를 입고 주필의 동료들을 순식간에 제거합니다. 에드워드는 이 전략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윌리가 에드워드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술임을 깨닫습니다. 관중들은 큰 충격을 느끼며 흥분하여 대형 와일드 카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필의 빙결 복제 인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관중 사이에서는 혼란이 퍼집니다. 윌리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주필이 복제 인간들을 조절하기 위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가 엘페리아의 마법을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필이 엘페리아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한편 탑에서 엘페리아는 멀리서 지켜보며 만약 보고서가 정확하다면 주필이 진정으로 그녀의 후계자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곰곰이 생각한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후계자가 아니라 검이라는 것을. 윌리는 줄리우스의 아르스바이스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율수호자와 달리 아르스바이스는 전적으로 시전자가 조종한다고 설명한다. 팀원 없이는 줄리우스가 그 복제를 제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줄리우스는 마법도 사용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에게 강의 듣는 것에 분노하여 윌리에게 장미를 던지며 방역한다. 윌리는 쉽게 그것을 베어내지만 줄리우스는 장미를 폭발시킨다. 윌리는 폭발로부터 자신을 막고 줄리우스는 즉시 4개의 클론을 소환한다. 그들은 윌리를 내 방향에서 마법으로 포격하지만 윌리는 모든 공격을 피하거나 방역한다. 줄리우스는 팀원의 도움 없이 4개의 클론을 동시에 제어할 만큼 아직 능숙하지 않다고 인정한다. 그는 이 주문이 빨리 그를 소모할 것임을 알지만 모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윌리가 진짜 클론이 어떤 것인지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윌리가 자신의 마법에 무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웃고 있던 줄리우스는 윌리가 갑자기 그에게 돌진하자 당황한다. 당황한 줄리우스는 얼음벽을 급히 세워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윌리는 검으로 쉽게 벽을 부셔버리며 얼음 조각을 줄리우스에게 날린다. 줄리우스는 경악하며 윌리가 어떻게 진짜 자신을 알아차렸는지 묻는다. 그러자 윌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아르스바이스의 복제 인간들의 평균천은 캐스터 주변의 영하 36도 또는 37도로 때로는 더 낮게 설정되곤 한다. 이는 마법의 정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캐스터가 복제 인간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냉기가 그들에게서 새어 나오는데 이는 프로스트 워커처럼 발 밑에서 서리가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 윌리가 맞다는 것을 깨달은 줄리우스는 모든 복제 인간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바라본다. 그는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윌리 같은 사람이 이 마법에 대해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의아해한다. 그러자 윌리는 약간의 향수를 느끼며 알페리아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한다. 그는 알페리아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공유하며 두 사람은 모두 버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페리아의 마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심지어 존경할 정도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때 알페리아가 탑에서 윌리에게 소리치며 그들의 기억과 그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지상으로 돌아온 윌리는 줄리어스를 마주하며 알페리아의 마법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다고 차분히 말한다. 줄리어스는 화를 내며 자신이 재능 없는 밀리가 마야반더의 마법을 조롱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그는 윌리를 얼음 마법으로 공격한다. 그러나 윌리는 그것을 손쉽게 가르고 지나간다. 그 후 그는 줄리어스를 칭찬하며 다른 마법사가 알페리아의 마법을 복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빈정거린다. 그러나 윌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한다. 줄리어스가 그렇게 자랑하는 파이스는 알페리아가 겨우 2살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 사실은 줄리어스에게 칼로 찔린 듯한 충격을 주지만 윌리는 계속해서 그 주문이 완벽하지 않으며 쉽게 방역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주문을 마스터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줄리어스를 전형적인 벌거벗은 왕에 불과하다고 덧붙인다. 줄리어스는 이제 자신이 2살짜리 소녀가 만든 주문을 마스터한 것에 대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자신이 믿기지 않으며 수치심에 쓰라림을 느낀다. 자신이 유아보다 다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그의 분노 속에서 그는 자신을 8개의 클론으로 소환한다. 그리고 그는 윌리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자랑하며 몇 개의 클론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숫자로 윌리를 압도할 결심을 하고 동시에 얼음 마법을 연발한다. 하지만 윌리는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어렸을 때 LP의 클론 10개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야기를 캐주얼리 언급하며 줄리어스의 노력을 어린아이 놀이처럼 보이게 한다. 줄리어스는 분노하고 공격을 시작한다. 하지만 윌리는 모든 마법을 쉽게 피하며 그의 클론 중 하나를 쓰러뜨린다. 줄리어스는 남은 클론들에게 윌리를 막으라고 필사적으로 명령하지만 소용이 없다. 윌리는 체계적으로 모든 클론을 파괴하며 그들의 공격이 모두 무용지물임을 보여준다. 클론이 패배하자 윌리는 줄리어스에게 다가가 강력한 주먹을 그의 얼굴에 날린다. 그 충격은 줄리어스의 이를 하나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하여 그를 의식 없이 바닥에 쓰러뜨린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마이크는 윌리의 승리를 알린다. 하지만 그는 소위 말하는 무재능이 만 크레딧을 가진 사람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다. 로스티는 말문이 막히고 라하나조차 윌리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칼리와 쉔이 그 지역에 들어오자 마이크는 윌리가 이제 왕관을 차지하면 된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윌리가 왕관을 잡으려는 순간 윙널이 나타나 그것을 낚아채고 자신의 머리에 올린다. 관중들은 충격에 빠지고 마이크는 윙널을 승자로 발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대마법 경기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사리사가 엘페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페리아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주문이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주문이 있다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리사는 그런 금지된 주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걸 엘페리아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엘페리아는 윌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윌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윌리와 항상 함께 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생들이 이제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경기장에서는 신이 윌리가 줄리우스마저 물리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어느 날 윌리를 이기겠다는 결심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칼리가 윌리를 확인하고 무사한지 묻습니다. 윌리는 패배를 사과하지만
적어도 약속은 지킬 수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그날 밤 술판에서는 윌리가 줄리우스를 이겼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하며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난쟁이들은 윌리를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와그너는 윌리를 돌봐준 난쟁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난쟁이들은 자신들이 별로 한 일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와그너는 어쨌든 윌리를 지켜보라고 인시스트했다. 그날 밤 칼리는 타워에 의해 스카우트되지 않은 윌리에 대한 실망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팀이 서로 싸우느라 바빠서 이벤트에서조차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녀는 쉔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고 윌리는 쉔이 그들의 축하 자리의 초대를 무례하게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도나는 윌리에게 스카우트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결국 그는 그들의 명예를 위해 싸웠고 윌리가 원하던 사과를 확보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줄리어스는 처벌로 선술집에서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상사의 명령을 순 오베디엔트하게 따랐지만 이제 스카우트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재능 없는 윌리 덕분에 좌절한 줄리어스는 분노를 해소하려고 일에 몰두했다. 그 사이 칼리가 바그너에게 원리가 걱정스러워 보인다고 느꼈다. 그는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고백했다. 원리는 축제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줬고 바그너는 다음날 아카데미로 돌아가서 원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했다. 칼리는 다른 학생들이 마침내 원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바그너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교에 돌아와서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원리를 던전런에 참가하도록 부탁했다. 그들은 불평하면서도 원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프랙시스, 일주일 동안의 던전 다이브에서 그의 팀으로 선택해달라고 간청했다. 원리가 답하기 전에 다른 무리가 원리를 첫 번째 무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원리를 그들의 팀으로 초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합세했고 곧 원리는 팀으로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였다. 칼리는 그들이 갑자기 원리를 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수년간 원리를 괴롭혀온 그녀는 원리도 같은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원리는 인기가 많아진 것이 기뻤다. 칼리는 자신이 그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친구가 필요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한 소녀가 칼리가 윌리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던전 탐험 크레딧을 나누자고 제안했을 때 칼리는 개입하여 윌리가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룰 수 없다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쇼핑을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칼리는 자신이 윌리와의 데이트를 우연히 설정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친구 로즈는 이를 눈치채고 칼리를 놀리며 비록 진짜 데이트는 아닐지라도 칼리가 준비하라고 제안한다. 칼리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로즈는 그녀에게 귀여운 옷을 입으라고 재촉한다. 한편 윌리는 로스티와 칼리와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칼리가 그를 강제로 끌어들였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실습을 위해 장비를 사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로스티는 밀리와 칼리가 단둘이 쇼핑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이상하게 빛난다. 다음 날 칼리는 밀리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이 작은 쇼핑 여행을 본격적인 데이트로 만들기로 결심한다. 윌리를 보고 숨이 막히고 그는 즉시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칭찬하며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한다. 이는 칼리를 약간의 패닉 상태로 몰아넣는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할 때 로스티가 갑자기 나타나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둘 다 놀란다. 칼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윌리는 로스티가 따라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설명합니다. 칼리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지만 로스티는 그녀의 불편함을 즐기며 미소 짓습니다. 그 이후로 칼리가 윌리와 대화하려 할 때마다 로스티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마침내 윌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칼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윌리와 로스티가 너무 친한 것이 좀 이상하다고. 윌리는 웃으며 로스티가 좋은 친구이며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합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로스티는 음료수를 가져오지만 자기 것은 갖지 않고 윌리와 나누려고 계획합니다.
칼리는 그런 식은 안 된다고 하며 자신의 음료수를 나눠주자고 제안합니다. 상황이 긴장되기 시작하고 로스티는 윌리가 검을 수리하러 먼저 가라고 제안합니다. 칼리는 동감하며 드워프들이 마법사 같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망치를 볼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긴장감에 무지한 윌리는 어깨를 으쓱하고 대장간으로 향한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칼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로스티가 왜 윌리를 5분만이라도 혼자 두지 않는지 묻는다. 로스티는 물러서지 않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윌리를 더 걱정한다고 선언한다. 두 사람은 결국 정면으로 맞서며 누가 실제로 윌리와 더 가까운지 싸우기 시작한다. 윌리는 그곳으로 돌아와 친구들이 서로를 실제로 미워할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라하나가 그에게 다가온다. 미스 퍼펙트로 알려진 라하나는 군중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로 모든 면에서 윌리와 완전히 반대다. 윌리는 그녀가 무엇을 원할지 궁금해하지만 라하나는 그에게 따라오라고 간단히 말한다. 그는 그녀 뒤를 따라 신비로운 집으로 가고 거기서 아카데미의 최고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의 마지막 학기의 마지막 학기이고 이는 전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습의 시간이며 라하나는 그녀가 그들 5과 함께 파티를 구성하고 싶다고 폭탄 발언을 한다. 줄리어스와 셰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보이며 라하나가 왜 윌리를 초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윌리는 이 둘이 자신을 가장 싫어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의 두려운 표정을 본 라하나는 그것을 망설임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생각하며 윌리에게 그녀가 좀 멍청하다고 확신시킨다. 무시당하기 싫은 셰는 분노에 차서 윌리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그가 소란을 피우기 전에 윙놀은 강력한 마법을 발휘하여 그들의 주변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는 마법사들이 드워프의 야만적인 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비꼬며 지적하고 셰는 즉시 입을 다문다. 윙놀의 마법은 평범한 묘기가 아니라 환영 마법이다.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드문 형태로 오직 엘프만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진정되자 윙놀은 라하나에게 다시 관심을 돌려 그녀가 할 말이 더 있는지 듣고 싶어 한다. 라하나는 자신의 목표가 간단하다고 설명하며 던전 탐험을 위한 파티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페스티벌에서 가장 두드러진 한 명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마법사 4명과 팀을 짜고 싶어해. 그녀는 윌리가 그들이 부족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던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 줄리우스는 즉시 반박하며 윌리가 검색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 단지 그들을 지연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은 최근 윌리와 파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혼란에 빠지고 싶지 않다고 급히 말한다. 위글로는 줄리우스와 신이 윌리에게 패배한 것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만 윌리는 여전히 상처받았다. 위글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다. 윌리는 드워프의 광폭한 힘과 짐승의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의 전투 스타일은 우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검은 여전히 그들의 지팡이를 이겼다. 줄리우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윌리가 아직도 라하나보다 크레딧에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되묻는다. 위글로는 이것이 오히려 라하나의 판단력을 존중하는 이유라고 본다. 그렇다면 그는 이른바 재능이 없다는 것을 존중할 의향이 있다. 그것은 물론 다른 두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그들을 더욱 화나게 만든다. 라하나는 그제서야 진짜 이유를 털어놓는다. 그녀는 모든 힘을 모아 탑의 최상위 학생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녀는 명성, 연계,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갈망한다. 그녀는 축제에서 발탁되어 졸업 후 보장된 자리를 확보했지만 그건 그녀에게 전혀 충분하지 않다. 그녀의 가족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 라하나는 비상한 성과를 내야 한다. 단순히 탑에 오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반더의 마하가 되어야 한다. 라하나는 거래를 제안한다. 그녀의 계획에 동의하면 컵에 동전을 넣으라고. 위그놀은 주저하지 않으며 다른 어떤 팀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더 많은 크레딧을 원하는 줄리어스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션도 자신의 동전을 던져 넣어 윌리가 마지막 남은 곳으로 남습니다. 그날 밤 윌리는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를 대장간에서 찾으러 갔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의 윌리는 자신이 라하나의 파티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바그너는 연습이 10일 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출입 금지였던 던전의 7층부터 10층까지가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레벨아부 적들과 다른 고크레디엄 몬스터와 맞설 기회를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한 번에 1000크레딧 이상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당첨은 만약 그들이 어떤 층 수비대원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들은 엄청난 양의 크레딧을 획득하게 될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들은 아마도 한 번에 모든 프랙시스 크레딧을 확보할 수도 있을 거야. 에드워드가 현실을 알려주며 경고하는데 그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야.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지. 지난해에만 해도 몬스터에게 4명의 학생들이 먹혔어. 그는 모두가 영웅 노릇을 하려는 것은 최악의 생각이라고 상기시켜주며 무모한 행동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교수들이 근처에 배치되어 있을지라도 말이야. 그런 일이 이전에도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학생들이 던전으로 들어가는 동안 라하나는 카리에게 절대 초대받지 않았다고 명확히 전한다. 카리는 이를 무시하고 윌리가 가면 자신도 간다고 선언한다. 로스티는 가지 못했어. 하지만 윌리는 로스티가 적어도 마법 물품들을 많이 준비해줬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실습이 시작되려 하고 학생들은 각 층에 베이스 캠프가 있음을 알려준다. 아래층이 너무 위험해지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렇게 실습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윌리는 전투 고글을 착용하며 행동할 준비를 한다. 한편 던전 깊숙한 곳에서는 누군가 비밀 임무를 맡아 무언가를 회수하고 있다. 또 다른 인물도 그곳에 있다. 그리고 냉혹한 효율성으로 이 사람은 잔인하게 한 사람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한다. 장면은 캐리어트의 부하 중 한 명으로 전환되어 모든 학생 실습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알린다. 캐리어트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며 심지어 잠깐이라도 만덜스의 대표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부하인 로겔은 그 역할에 더 적합한 반더스가 없다고 주장한다. 캐리어트는 그들의 왕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냐고 묻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장벽이 이미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던전으로 돌아가서 모든 학생들이 연습을 시작하자 모두가 급히 들어옵니다. 윌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엘페리아에 도달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던 중 리안나의 요청으로 윙놀은 바람 마법을 사용해 그들의 파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은 다음 층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윙놀은 부드러운 바람 마법으로 그들의 하강을 완충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붉은 개미 떼와 마주칩니다. 그래서 윌리는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사들이 근접 전투에서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행동하려고 하자 윙놀이 그를 멈추며 리안나의 가족이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리안나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괴물들에게 돌진하고 번개 마법을 사용해 모두를 신속하게 처치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개미를 처치한 후 윙놀은 웬서우스가 기사 가문이며 리안나는 근접 전투 마법을 전문으로 하는 희귀한 유형의 마법사라고 설명합니다. 리안나는 그룹에게 다른 파티와 크레딧을 경쟁하는 것은 번거로울 것이니 빨리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윌리는 교수인 바그너가 한번 그에게 던전에서 가장 중요한 마법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윌리가 대답을 몰랐던 탓에 바그너는 적과 이상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주문인 탐색 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던전의 모험을 떠나는 마법사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주문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윌리와 다른 이들이 남아있는 진홍개미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른 이들이 너무 빠르게 적을 처치해서 윌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적의 위치를 제때 찾지 못하고 그들의 탐색 마법 범위가 자신의 탐지 능력보다 넓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속도로 가면 그가 참여할 기회도 없이 모든 몬스터를 처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그는 몬스터 중 하나를 처치하지만 위그날이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주변의 나머지 생물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는 윌리가 생각보다 더 무게만 가중한다고 언급하며 리안나가 그를 파티에 초대한 결정을 의문시하고
윌리는 방패 역할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리안나는 윌리를 옹호하며 그가 아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5명 이상의 적과 맞서게 되면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기를 바란다고 인정하며 그가 보이는 것보다 아마 더 강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지금은 그가 조금 무게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줄리어스는 패배한 괴물의 마법 흔적을 그의 지팡이에 흡수하고 리안나에게 탐색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을 상기시킨다. 윌리는 이러한 흔적을 흡수함으로써 지팡이가 전투의 기록을 저장하게 되어 아카데미가 처치한 괴물의 수를 확인하고 부여할 크레딧 수를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른 이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윌리는 떨어진 아이템을 주어야 하므로 뒤처진다. 칼리는 그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쓸모없는 아이템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뒷밋한다. 윌리는 이를 마친 후 빠르게 따라잡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팀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다른 이들과 달리 아이템을 주어야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칼리는 윌리에게 괜찮은지 묻고 그는 괜찮다고 확신시키며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인정한다. 그는 팀을 다른 방법으로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지만 던전 깊은 곳에서 마주칠 더 강한 괴물에 대해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윌리는 자신의 팀원이 너무 특별해서 자신이 증명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대로 가면 결국 자신은 그저 부담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몇 시간 후 리아나는 프랙시스가 시작된 지 하루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율리우스는 던전 중간에 쉬는 것이 불안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놀은 그들을 둘러싸는 불타는 벽을 셉니다. 칼리는 이것이 환영 마법일지 궁금해하며 불꽃을 만져본 윌리는 맞다고 확인하고 그 불꽃의 단순한 시각적 효과만으로도 몬스터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아나는 윌리에게 자신이 준 식량을 나눠달라고 부탁하고 윌리는 식량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그는 왕놀에게 식량을 줄 때 왕놀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식량을 바닥에 놓으라고 말하며 그는 자기에게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손을 대게 허락한다고 설명합니다. 칼리는 왕놀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말하지만 왕놀은 자신이 엘프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리아나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언합니다. 윌리는 칼리를 말리며 엘프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신념이 있으므로 그깟 일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드워프들과 마찬가지로 엘프들도 다른 세계에서 이 땅으로 왔지만 그들은 마법적인 종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조금 자존심이 강하고 같은 종족끼리만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마법사들보다 더 큰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여왕도 마야 반데르스 중 한 명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리안나는 모두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최우선 목표가 100집 크레딧의 가치가 있는 빛나는 나보루스를 처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유일무이한 존재로 10층의 층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윌리는 이것이 그들이 실습 중 단일 괴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은 마법사가 그것과 맞서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모든 학생 실습의 보스라고 부릅니다. 리안나는 그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특별히 이 파티를 구성했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며 타워에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위그널은 길을 가는 동안 다른 괴물들을 무시하고 최종 보스에게 곧바로 가는 것이 현명한지 묻습니다. 리안나는 그들이 마법을 아끼기를 원한다고 명확히 하며 괴물과 맞설 때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하고 작은 괴물들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모두에게 10층으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윌리는 지금까지 겨우 A 크레딧만 모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은 전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층 지킴이에 맞서는 것이 조금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전에 등장한 헤드리스라는 남자와 그의 파트너가 위층 사람들을 처리했는지 묻고 있다. 헤드리스는 그들을 처리했다고 말하며
그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언급한다. 한편 윌리와 다른 이들은 탐험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이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 많은 괴물 시체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줄리어스는 다른 파티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들은 가장 빠른 경로를 이용했고 어떤 기지 캠프에도 멈추지 않았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이 그들보다 먼저 이곳에 올 수 없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시체를 조사해보니 윌리는 마법이 사용된 흔적이 없음을 알아차린다. 괴물들은 힘으로 찢겨진 것처럼 보인다. 라하나는 앞에 나브리스의 방을 발견하고 그룹은 그쪽으로 나아간다. 윌리는 던전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것을 느끼고 방 안에 나브리스의 시체가 이미 누워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모두 탐색 기술을 사용하며 여전히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을 감지하고 라하나는 그 생물이 방금 전에 죽었다고 관찰한다. 윌리는 워크너의 말을 떠올린다. 탐색은 강력하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교활한 함정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마법사들은 숨기기와 같은 마법을 사용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으며 탐색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괴물들도 있다. 윌리는 자신의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감지하고 곧 그들 위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신속하게 그룹에 경고한다. 괴물이 공격해오고 윌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타격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그 생물은 단 한 번의 스윙으로 위그나를 가격하여 그를 기절시킨다. 마법사들은 반격을 시도하지만 괴물은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 아래의 바닥을 부수어 버린다. 모두가 아래로 떨어지고 윌리는 떨어지는 동안 위그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잡는다. 위층의 학생들은 윌리와 위그날이 11층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하는 충격의 진동을 느낀다. 다른 한편에서 줄리어스와 셔는 같은 층에 있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11층과 그 이상은 위험구역으로 간주된다. 오직 고급 마법사들만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들이다. 리안나와 칼리도 11층에 도착했지만 다른 지역에 있다. 리안나는 미로의 구조와 괴물의 힘이 이 시점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때 칼리는 리안나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걱정을 표하지만 리안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떨어질 때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설명한다. 리안나는 칼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다시 모여야 한다고 인식하며 이 지역에 혼자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그 후 우리는 윌리가 거대한 뱀괴물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싸우는 동안 위그널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꿈에 빠진다. 그 꿈속에서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목소리를 듣고 환영 주문조차 시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불리며 엘리너조차 그를 가치없는 존재라고 부르며 떠난다. 그때 위그널은 악몽에서 갑자기 깨어나고 그의 옆에 거대한 뱀의 시체가 라이잉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윌리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하고 위그널은 윌리가 혼자서 괴물을 물리쳤는지 충격을 받으며 궁금해한다. 윌리는 위그널의 부상을 치료하려 하지만 위그널은 그가 만지는 것을 거부하며 물러선다. 윌리는 차분하게 위그널에게 자신이 그를 싫어하든 심지어 죽이려 하든 상관하지 않지만 이런 상태로 두고 갈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그의 팔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위그널에게 간청하지만 위그널은 자신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윌리가 그에게 치료 도구를 건네주자 위그널은 자신의 팔을 감기 시작한다. 그때 윌리는 의료 키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물품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땅을 확인하고 로스티의 마법 아이템을 포함해 3개의 서브 무기가 남아있음을 본다. 그들은 또한 이틀 동안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음식과 물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보급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윌리는 11층의 극한 상황에서는 그들이 많아야 하루밖에 생존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위그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칼리와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믹날리, 던전을 돌아다닐 만큼 강한지 물어보지만 윙날은 그들이 고립되면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표준 절차라고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며 특히 방금 맞닥뜨린 괴물이 여전히 10층에 숨어 있기 때문에 도움은 제 시간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왕나는 8층에서 교수 이라이자에게 연락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패닉에 빠져 뛰어다니는 가운데 괴물떼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상황을 겪었으며 기지 캠프가 파괴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왕나는 다른 선생님들에 대해 묻고 에리자는 그들이 죽었고 머리가 잘렸다고 어둡게 전합니다. 그녀는 9층위에서 어떤 통신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도 상황이 똑같이 나쁠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왕나는 이게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에드와드는 모든 학생의 실습이 취소되었다고 말하며 남은 학생들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한편 11층에서는 윌리와 윅날이 미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위그널은 적을 찾기 위해 그의 탐색 마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만 윌리는 그 주문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마법력이 소모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위그널은 듣지 않기로 한다. 그는 언제든지 또 다른 매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황에서 침착할 수 없다. 하지만 윌리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탐색 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라고 설명하고 위그널에게 먼적을 감지하기 위해 140밀 간격으로 주문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는 마법을 아끼기 위해 언제 주문을 사용할지 신호를 줄 것이라고 한다. 윌리는 그에게 가까운 적 탐지는 자신이 처리할 것이며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키키가 어떤 매복도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그널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윌리의 차분한 태도에 놀란다. 그래서 윌리는 타워를 오르려면 자신의 실천 학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그는 던전을 철저히 연구해 왔다고 말한다. 그는 탐험하면서 거의 100번 가까이 갇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윅널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지만 윅날은 그 말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윌리는 그들에게 접근하는 적들을 발견합니다. 3마리의 돼지 요정인 줄기사이며 다른 길도 몬스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는 윅날에게 뒤에서 다가오는 녀석을 상대하게 하고 자신은 앞에 있는 두 녀석과 싸우기로 합니다. 윅날은 바람 마법으로 뒤에서 다가오는 녀석을 넘어뜨리고 윌리는 쉽게 앞에 있는 두 녀석을 잘라냅니다. 윅날은 윌리의 빠른 움직임에 감탄하며 윌리가 지식을 힘으로 바꾼 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윅날이 먼저 넘어뜨렸던 녀석이 다시 공격하려고 합니다. 충분한 대응 시간이 없자 윅날은 불 환영을 사용하여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윌리는 이에 경고하지만 이미 늦었고 몬스터는 환상을 통과하고 돌진해옵니다. 그러자 윌리는 재빨리 들어와 칼을 던져 녀석을 찔렀다가 그 녀석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는 줄기사가 시각보다 뛰어난 후각을 이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착각은 먹히지 않을 거야. 위를 비웃으며 자신을 한심한 인간이라고 부른다. 윌리는 그를 격려하며 다음번엔 꼭 잡아낼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윌은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고백한다. 그저 남들이 다 잘하는 것들을 못하는 놈, 뒤처진 놈일 뿐이라고. The Mercator에서요. 다음에 또 봐.